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적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 마감 특집 첫 번째 편입니다. 제가 이제 지출 기준으로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왔습니다. 네. 지출이 가장 많은 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내일은 이제 그 아래 팀과 또 뭐 깜짝 영입한 팀들 할 텐데 지금 화면에 숫자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전체적인 표를 봤을 때 네. 토트넘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썼습니다. 돈을? 그렇죠. 2위입니다. 2위. 뭐 첼시가 1위인 건 당연히 예상이 됐었고 토트넘이 아주 많이 썼고 또 내일 다룰 브라이턴이 수익 측면에서는 제일 짭짤했습니다. 아니, 브라이턴 팔면 얘네들은 예를 들어 거상이야, 거상. 아니 네. 거상 정도가 아니고 약간 이제 브라이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브라이턴한테 저기 어떤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가격 좀 했는데 뭐 얼마 600억 정도면 야 장난치나 우리 브라이턴이야, 이 새끼야. 우리는 1000억부터 시작이야, 이 새끼야, 임마. 1000억부터 스타트니까 그렇게 알아. 얘네들 무조건 1000억부터 시작이야. 저 그래서 이번에 에반 퍼거슨 해트트릭 했잖아요. 보고 나서 딱 든 생각이 야 1000억도 확보했다. 에반 퍼거슨이면 무조건 1000억이에요. 브라이턴은 무조건 1000억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1000억에 판다는 것도 아니고 협상 시작을. 네. 그러니까 브라이턴 거치면 약간 되는 선수들 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토탈 부분을 보면 플러스인 팀이 몇 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울버햄턴과 함께 울버햄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적을 성사시키면서 플러스가 됐고 브라이턴은 뭐 어느 정도 예견됐던 플러스인데 그렇죠. 이러면서도 팀이 잘 나간다? 요거는 이제 이 이미지로 계속 가는 거죠. 이러면서 팀이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꼭 지금 브라이턴 데제르비 감독 좋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해서 한번 오늘은 첼시, 토트넘, 맨시티, 아스널 이렇게 네 팀에 대해서만 심플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첼시입니다. 와 이거 정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첼시. 근데 엄청 많죠. 그 얘기인 즉슨 저는 첼시 막 그 토드 보일리 와가지고 막 선수 사고 했을 때 그리고 성적이 안 좋았잖아. 얘네 진짜 어떡하려 그러냐라고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무슨 정리정돈 전문가가 있나 봐. 왜냐하면 원래 그런 직업 있잖아요. 있잖아. 네. 이게 여러분 정리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라고 하잖아. 근데 정리의 시작은 일단은 쓰레기통을 놓고 시작해야 되거든. 버릴 건 버리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야 정리는. 그쵸, 맞아. 정리 정도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인데. 어우 방출 잘했어. 네, 진짜 잘했어요. 저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방출 하나만큼은 진짜 첼시가 팬들의 마음에 쏙 드는 판매를 했다. 루카쿠는 사실 논외로 봐야 돼요. 루카쿠는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선수가 너무 이제 좀 마음 자체가 떠있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된 부분이 있지만 이외 자원들 보면 사우디 자본을 활용할 땐 잘 활용해주고 밀란을 활용할 땐 또 잘 활용하고. 근데 또 치크랑 플레시 지금 밀란 가서 하는 거 보면 잘해요. 네. 그런 거 보면 나름 윈이나는 어떤 판매 구조까지 첼시가 잘 선택해서 떠먹여주고 벌 돈은 벌지 않았나. 굉장히 잘했던 이번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방출 수익을 보면 첼시가 2억 6,700만 유로거든요. 이 압도적 1위고 2위가 브라이턴으로 1억 8,700만 유로니까 거의 1억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고 지출도 1등이지만 방출 수익도 어마어마한 1등이다라고 봐야 되고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이세도가 팀 내 1등 그다음에 뭐 라비아도 큰 돈. 콜파머, 디다시, 잭슨, 우고 축구, 골키퍼 산체스, 또 골키퍼 페트코비치 이렇게 데려오면서 영입을 쭉쭉쭉 했고 나간 선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하베르시 마운트. 하베르 7,500만 유로, 마운트 6,420만 유로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얼마야? 뭐 1억 한 4천, 3천 되겠네요. 잘 팔았어. 잘 팔았지. 둘 다 각각 팀에서 지금 사실 평가는 지금 당장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당장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코바치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었죠 첼시에서는. 첼시로선 일단 다 잘하는데 잠부상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맨시티가 마침 원하네 잘 팔았고 쿨리발리 어이구 생각보다 별로네. 근데 사우디가 사주고네 땡큐. 플리식 어이구 얘 안 팔릴 것 같은데 팔렸네 오케이 땡큐. 맨디 이게 발 드럽게 못 쓰네. 사우디 오케이 땡큐. 언제까지 해야 돼? 다 땡큐야. 치크도 땡큐. 뭐 그리고 이외에 안파두 뭐 오도이 이런 선수들도 사실 다 땡큐예요. 근데 오도이가 한때는 생각해 보면 얘 4천만 유로, 5천만 유로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랑 또 이렇게 엮이고 할 때. 근데 지금 350만 유로야. 야. 이 이적료면 그냥 분데스리가 하위권 팀이 살 정도 수준의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금액으로 350만 유로. 우리나라 선수도 뭐 유럽 한번 이적하면 350만 유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도이의 추락은 조금 아쉽다. 워낙 뭐 첼시가 안 썼기 때문에 또 임대도 보내서 임대 가서도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합당하긴 하지만 한때 어떻게든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근데 진짜
요즘 첼시 경기 보면 나는 처음에 애들 얼굴이 안 들어오더라고. 아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완전 새로운 팀이라서 네. 애들 다 젊고 어리고. 근데 거기서 오는 문제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죠. 네. 왜냐면 좀 시간이 걸려. 평균 나이가 23세? 너무 어려요. 진짜 애들 팀이야. 어. 우리나라 좀 22세 룰 있잖아요. 그래. 그거 다 거기서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제일 나이 많은 게 실바 84거든요. 그 다음이 94야. 84, 94 사이에 없을 거야. 스털링이야 그 다음에. 스털링 두 번째 나이만. 그 다른 20대야 근데 스털링. 그쵸. 다른 걸 떠나서 그러면은 뒤에서 그 84 티아고 실바 뛸 때 약간 현타 오겠는데. 그치.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 형이 형철이 친구들이랑 뛰는 거야. 근데 사실 형이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티아고 실바도 제일 고생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나이가 어린 만큼 좀 이제 그 약간 근육이 덜 붙어 있다고 해야 되죠. 좀 힘이 그런 좀 안 붙어 있을 수는 있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유도 첼시하면 원래 없고. 피지컬. 여유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주요 선수들이 좀 흔들릴 때 경험 많은 선수들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첼시는 그게 부족하지. 그렇죠. 네. 팀 분위기가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초반이 안 좋아요. 네. 그게 조금 걸리는 요소죠. 그리고 뭐 아웃된 선수 중에 아쉬운 선수가 지에우가 이제 사우디로 갈 뻔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임대로 터키 리그로 갔다. 네. 얘는 그래도 팔았으면 한 뭐 1,0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사이는 나오지 않았을까. 게다가 월드컵 활약하기 직전에 네. 있었으니까. 좋았지. 그래서 지금 딱 했어야 되는데 뭔가 꼬이면서 임대로 뭐 완전 이적할지 뭐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뭐 데려와서 지금 바로 임대 보낸 선수도 많아요. 다비드 포파나도 한 시즌 있다가 우니온 베를린 보내서 우니온 베를린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산토스라든지 안젤로 이런 브라질 요즘에 브라질에 맞들렸나 봐. 브라질 어린 선수들을 막 엄청 영입해가지고 계속 임대 돌리면서. 근데 이게 뭐 성공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바 라만이라는 선수가 아마 2014년인가 15년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첼시 유니폼을 입은 적이 있던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 있긴 잠깐 있는데 뛴 적이 있나? 잠깐. 네. 네, 진짜 잠깐. 2015년 정도면 우리가 히든 풋볼도 하기 전이에요. 아하. 그때 바바라만 이미 첼시 선수였어요. 근데 8년 있다가 나갔으니까 이제 지금 영입한 선수들 어린 18살 선수들이 그런 길을 안 걷도록 잘 만들어야죠. 첼시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새로 영입된 선수들을 안정적이게 네. 좀 잘 이제 녹아들게 만들어야 되는 첼시의 입장이고요. 어쨌든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생각보다 아니 기대 이상으로 너무 정리를 잘해서 잘 팔아서 그래도 뭐 첼시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지출로서는 2위입니다. 맨시티와 아스널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2, 3, 4위는 다 비슷한 상황이고 방출 수익도 1억 1,200만 유로 정도로 뭐 나쁘지 않은 역시 이제 케인이 대다수를 케인 차지하기 크죠. 때문에 그쵸. 뭐 수치는 크지만 명수로는 거의 한 명 가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존슨을 5,500만 유로로 제일 비싸게 데려왔고 그다음에 메디슨 포로 완전 이적시켰고 네. 클룹세스키 완전 이적 판더벤 4천만 유로 데려왔고 골키퍼 비카리오 데려왔고 이게 토트넘 팬들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적시장 말하면 돼요. 우리 영입 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느낀 거는 제가 금액을 보니까 포로와 클룹세스키가 원래 있던 선수인데 완전 이적시키니까 팬들이 그런 거는 잘 이제 인지가 뭐야 그렇죠. 느낌상으로는 맞아. 안 오죠. 새로운 선수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그 둘한테 쓴 이 정도 7천만 유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볼 땐 되게 많이 영입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제 경기 봤을 때 솔로몬 샤우타르에서 프리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게이득, 완전 이득이지. 게이득이고 판더벤 아주 잘하죠. 그리고 비카리오도 너무 잘하죠. 생각보다 잘하고 잘하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파는 겁니다. 케인은 뭐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데 다이어를 처분을 못했고 호이비에를 마지막에 풀럼으로 보내려다가 컨트롤 Z 따다다닥 다 누르면서 다 롤백 됐죠. 롤백 됐죠. 이런 식이고 팔리냐 바이온 못 가고. 네. 그리고 뭐 그 정도? 그거를 팔았으면 좀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아쉽긴 하죠. 은돈벨레도 아직 있죠. 결국은 여기 정리가 안 됐죠. 그리고 요리스도 1년 계약이 남았는데 프리로 이제 풀어줄 생각이었는데 지금 은돈벨레 좀 놔둡시다. 왜요? 왜 놔둬요? 좀 보고 싶어 한 번쯤은. 쓸까 근데? 근데 일단 리그컵이 또 탈락을 하는 바람에 있는 것도 신기해. 어떻게 있을까 팀 안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가려고 구단은 나름대로 힘을 좀 썼을 텐데 그치. 선수들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아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운동벨레도 나는 그냥 계속 남을 거예요. 비싼 약간 이런 선수야 느낌. 은돈벨레. 그치. 은돈벨레가 나갈 이유가 없지. 주급도 높을 그건 거고. 맞죠. 그거에 대해서는 토트넘 팬들에게 뭐 제가 죄송스러운 말은 이제 드리겠고요. 근데 그냥 한 번쯤 보고 싶어요. 네, 토트넘에서. 네. 벤치라도 한번 앉지 않을까 네, 하다 보고. 근데 다이어가 2024년에 계약이 끝나거든요. 사실 이번에 안 쓸 거면
팔았어야 됐어요. 뎁스가 얇아진 네. 한이 있더라도 사실 플럼에서 되게 이제 다이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다이어 본인이 아마 높은 확률로 플럼 쪽에 대해서 별로 내키지 않아 했던 것 그럼 같아요. 호이비르도 그렇고 본인이 안 나간다 그랬어요. 맞아. 다이어는. 요리스도 니스로 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안 가서 라치오도 또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계약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본인 이제 요리스가 1번이 아니라는 거는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 그냥 뭐 코치처럼 뛰는 건가? 그냥? 그럼 거기 있는 거지. 있는 건가? 뭐 운동하고 아니면 지 나름대로는 몇 개월 뒤에 여기서 몸 만들고 다른 팀 뭐 가겠다 겨울 이적 시즌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솔직히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할 거 다 했고 토트넘에서 진짜 할 거 다 했잖아. 다 했고. 아니 월드컵 위너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얘기할 걸 주위에서도 나중에 좀 더 뛰고 싶어 뭐 하면 옆에서 가족들이 얘기할 걸 여보 가만히 있어. 그만하세요. 이제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세요, 여보. 여보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 마음의 짐 좀 내려놓으세요. 이러면서 애들한테 요리나 좀 해주세요. 요리하다. 차라리 요리스라서. 네.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십시다, 여보.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 그렇죠. 네. 주위에서 말릴 수도 있어. 지금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한 팀에서 10년이나 개꿀 뛰었잖아요. 아니에요, 여보. 네, 개꿀. 이러면서. 이제 한번 좀 여유 있게 좀 지내라. 네.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테코글로 좀 잘해야 되는 게 봐봐 다이어랑 요리스가 팀에 있잖아요. 요리스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다이어가 팀 분위기 은근히 망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왜냐면 생각해봐 다이어의 입장에 우리 다이어가 싫어하는 마음 좀 버리자고. 다이어 입장이야. 작년까지 주전이었어. 약간 토트넘의 상징과 같은 잉글랜드 선수였어. 맞잖아. 친구들도 많고. 근데 하루 아침에 아예 추락했어. 그럼 팀 안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있어야 돼? 사실 다이어의 개인 어떤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는 멘탈적으로 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 제가 다이어였다면 아니면은 다이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뭔가 멘탈적으로 뭔가 흔들리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것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올 게 왔구나. 생각보다 늦게 왔네. 그동안 재밌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때가 됐구나. 근데 그동안은 버텼는데. 채팅창에서 본인이 나갔어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네. 내가 다이언데라고 생각한다니까 선수들은. 그렇게 본인의 그러니까 선수 다 에고가 세잖아. 네. 이게 쉽게 내려가지 않아. 근데 일단 다이어가 분위기 안 망치게 만드는 것도 이건 감독 능력이다. 잘 달래줘야 되겠네요, 진짜. 나는 그냥 토트넘 팀 자체적으로 다이어를 못 보낸 건,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남겨서 애매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남아 있는 거 상황 자체가. 남아 있는 거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요런 선수들이 은근히 또 팀 분위기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다이어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이어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본인이 다른 팀을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몰라. 난 오히려 중하위권 가서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그래, 봐요. 그럴 수도 있잖아. 맞아. 안정감 오히려 더 막 리더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더 중심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플럼 갔으면 팀님이 빌드업은 다 해주고 옆에서 해리스 니드 같은 활동량 많은 선수들이 보조해주면 부담은 좀 적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어는 좀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팀입니다.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그바르디올, 누네스, 도쿠, 코바치치 아주 깔끔하게 딱 영입했죠. 이 1위 팀의 위험이죠. 깔끔. 우리 필요한 데만 산다. 원하는 선수만 산다. 솔직히 1위 팀이고 펩이 있으면 뭐 찍은 선수 다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웬만하면 찍고 이적료 맞춰서 설득하는 건 훨씬 더 다른 팀보다 쉬울 수 있는 팀이 맨시티입니다. 그렇지. 맨시티는 뭐 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웃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콜 팔머를 제일 비싸게 보냈고 나는 콜 팔머 팔았을 때 좀 의외였어. 왜냐하면 이 어린 선수를 펩이 그래도 중용을 한 편이거든. 네, 그렇죠. 근데 팔았다? 이거는 좀 나는 의외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왜 팔았을 거라 생각해? 그래도 준 게 제일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쿠가 좀 보강이 됐고 사실 제 생각에는 포든도 그렇고 윙으로 좀 돌려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분명 많잖아요. 이제 그릴리시 선수가 요즘에 폼이 좀 안 찍기는 하는데 어쨌든 윙 자원이고 분명 가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그래도 좀 있다는 전제하에 마테우스 누네스에 대한 내부 기대를 중앙에서 좀 많이 하고 좌우측 공격수는 다른 자원들이 충분히 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금액이 생각보다 높아서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 2천만 유로나 3천만 유로였으면 아닌데 4,700만 유로? 이 정도면 받을 만하다. 요거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아쉽지만 요 금액이 요거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콜 팔머를 봤을 때 뭐 내년 내후년이 당연히 기대가 되는 선수이지만 뭐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선수는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선수를 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콜 팔머는 이번 시즌 커뮤니티 쉴드에도 골 넣고 슈퍼컵 때도 골 넣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았거든. 근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보여준 부분이 많지 않긴 했어요. 이번 시즌에야 이제 약간의 결정적인 골들을 넣긴 했지만. 그리고 마레즈랑 라포르테랑 양엘 에레라를 지로나로 500만 유로를 보냈고 매번 임대 다녔던 선수. 칸셀루로 임대 보냈고. 근데 이 유스 아웃이 대박인 게 이게 트랜스퍼막을 제가 참고를 했거든요. 네네. 트랜스퍼막에는 1군 선수들의 인앤아웃 금액만 계산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맨시티 U21로 검색을 해서 따로 들어가서 트랜스퍼를 봐야 그 금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어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맨시티 계산에 방출 수익을 더해야 돼요. 그게 제임스 트래포드가 1,730만 유로로 번니. 이게 얼마야? 이게 한 뭐 200~300억? 200~300억? 여기는 그냥 20살, 21살짜리도 그냥 200억, 300억이구나. 그리고 칼로스 포르브스도 아약스로 1,300만 유로. 이것도 한 200만, 300억 정도. 200억. 200억 정도. 세이 찰스도 소튼으로 1,230만 유로. 그리고 하우드 벨리스는 임대인데 승격하면 2,000만 유로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토미 도일도 완전 이적 조항 달고 울버햄튼 갔고. 그렇죠. 도일은 뭐 어쨌든 누네스 딜에도 포함이 된 거니까 사실상. 팀에서 양엘 에레라도 팀에서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 쓴 선수로만 이거 참 맨시티 이거 팀이 잘 나가도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웬만한 좀 공좀 찬 애들 다 영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잘합니다. 그리고 스카우트가 봤을 때 맨시티가 이 선수를 픽했어? 이 선수를 찜했어? 맨시티 묻었어? 그러면 갑자기 한 25짜리가 150억이 되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택깔이거든.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런 느낌처럼 선수를 팔 수 있지 않을까. 사업적인 면모로 보면 택깔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 뭔 맨시티 묻으니까 뭐 200억 300억이야. 대충 보니까 한 700억 정도, 600억에 700억 정도 그냥 수익을 얻었네요. 어린 선수들 적당히 키워가지고. 대단한데. 네. 제 생각에는 팀의 위치를 되게 이제 잘 잡은 것 같아요. 펩 가르디올라라는 감독의 존재,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의 위상이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맨시티에 엄청 가고 싶어합니다. 그럼 맨시티는 사려는 선수가 맨시티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금액을 낮게 제의하고 선수를 영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시티를 오고 싶어하는 어린 선수들을 일찍이 영입해서 그 선수들을 다른 구단에게 줬을 때 1군 선수가 아닌데도 이 정도의 이적료를 또 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시티가 사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인기 구단을 봤을 때 기존에 뭐 맨유도 있고 첼시도 있고 뭐 아스날도 있지만 뭐 리버풀도 있고 그런 빅클럽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팀들은 맨시티부터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1위 팀이니까. 네, 진짜 그래요. 스타가 또 있잖아요. 데브라이너, 엘링 그래서 이제 5년 10년 뒤면은 이제 맨시티의 힘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한 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유스로 수백억씩 버는 게 계속 누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빅네임 아니 뭐 홀란드 다음 세대에 진짜 슈퍼스타가 나왔어. 그러면 맨시티가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밑에서 다 자원금이 그렇죠. 바탕이 되니까. 게다가 뭐 이번에 또 데뷔했던 오스카밥이 드리블 엄청 났거든요. 팬텀 드리블 치면서 상대 한번 속여낸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는데 뉴스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확실히 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게 최근 또 맨시티 선수들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전체를 볼 때 맨시티의 그 수익 구조는 올 시즌 나쁘지 않다. 판매를 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이너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고 뭐 4명 정도 영입해도 괜찮죠 맨시티는 사실. 그쵸? 지금 워낙 막강하고 사실 지금 영입된 게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그바르디올. 진짜 영입 잘한 것 같고 그리고 경험 많은 코바치치. 저는 도크는 사실 물음표예요. 좀 더 봐야 돼요. 마테우스 누네스는 제가 지금 스카우팅 하고 있잖아요. 잠시 스포를 해드리면 주위에 도와주는 선수들, 그러니까 주위에 뛰어난 선수들이 있으면 이 선수는 무난하게 할 선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포지션에 보강은 다 됐어요. 중앙 미드필더, 뭐 이제 균도안 나가고 데베라이너 부상에 대한 대비도 어쨌든 지금 해놓은 상태, 윙 보강도 했고 풀백과 센터백을 겸할 수 있는 선수도 왔어요. 그바르디올을 통해서.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전문 측면 수비수, 전문 풀백이 그래도 한 명 더 영입됐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워커가 사실 조금 지금 폼이 그렇게 좋진 않은 편이고 사실. 워커를 지켰다는데 안도감이 있지 않을까? 일단 뮤넨 이적설이 계속 좀 진하게 있었는데. 근데 또 쓰는 게 수비적으로 워커는 참 잘하지만 공격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니코 루이스, 세리오 고메스 이번에 윙으로 나왔을 때는 잘했지만 풀백은 좀 아쉽고 니코 루이스도 아쉬운 편이고 그런 면을 봤을 때 풀백 좀 더
한창 때 주안 칸셀로처럼 뭔가 무게를 확 잡아줄 수 있는 풀백이 있으면 더 강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사실 일부 좀 있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자, 맨시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오늘 마지막 팀입니다. 네. 아스널로 가겠습니다. 일단 데클란 라이스를 1억 1,660만 유로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영입을 했고 어제 효과를 받고 하베르츠 7,500만 유로, 팀버 4,000만 유로, 그리고 라야를 임대로 데려오면서 임대료를 한 300만 유로 정도 줬습니다. 보낸 건 발로군을 모나코로 3,000만 유로 보냈고 자카 1,500만 유로, 매터너 보냈고 뭐 파블로 마리, 로폴딩, 트러스티 이렇게 안 쓰는 타바레스 임대, 티어니 임대 뭐 이렇게 해서 임대료도 조금씩 챙기면서 나름의 수익을 챙겼고 다른 팀에 비교해서는 아웃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한 선수는 없는 편이죠. 발로군이 제일 비싸니까. 아쉽네요. 티원이 간지도 몰랐네. 티어니 소시에다드로 임대. 그러니까 이걸 몰랐었어. 아쉬운 건 페페가 없네요. 그러니까 처리를 비싸게 주고 데려온 선수는 처리하기가 쉽진 않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라리 애매하게 주고 데려왔으면 애매하게 보내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낸 선수들은 지금 어쨌든 다 안 쓰이는 선수들이고 자카는 이제 어쨌든 조금 이제 본인 자카 있었으면 더 좋긴 하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자카 네. 본인도 뭔가 네. 새로운 도전하고 싶어하는 네. 마음도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이는 라이스 하나밖에 평가를 못 해요. 하베르츠와 팀버는 다른 이유로 평가하기가 지금 아직 평가 사실 라야도 그렇죠. 라야도 지켜봐야 되니까. 지켜봐야 되고 네. 해서 라야는 뭐 임대니까. 네, 라이스가 모든 걸 지금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모든 이적생의 무게를 끌어안고 있는 팀이 아스널이고. 네. 라이스는 애들 진짜 잘 들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2라운드 팰리스 원정 경기도 라이스가 아니었으면 아마 1대0으로 계속 리드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진짜 네. 잘했어요. 사실 라이스 처음 내려올 때 이거 가격 맞나? 이게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네. 근데 또 막상 쓰니까 그래 안 들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뭐 쓰든 안 쓰든 뭐 라이스가 어느 정도 수준만 해도 다른 미드필더들이 존나 비싸니까 맞아. 라이스가 오히려 싸게 데리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오히려 그만큼 지금 이적생들 대비로서도 라이스는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하베르츠는 역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베르츠가 진짜 애매다. 그러니까 평가하기가 진짜 애매해. 전 그래도 시간을 두고 싶기는 한데 어제 그 헛발질 장면을 보고 그것도 심해. 선수 본인의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 사기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깎여 있는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실점에 생각이 빌미가 들었어요. 되는 패스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베르츠 참 골치 아픕니다. 조금만 싸게 데리고 왔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한 500억? 그러면 야 500억이면 야 지금 프리미어 해자지라고 하는데 그 1,000억이 주는 그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있죠. 근데 하베르츠는 확실히 지도자들이 다 선호하는 선수인 건 분명해요. 오퍼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고 우리 한국에서 축구 보는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하베르츠는 다 기본적으로 좋은 저런 유형의 선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정력까지는 우리가 고쳐줄 감독이 뭐 아르테타가 아무리 신이어도 고쳐줄 수 없어요. 결정력은. 그렇죠. 결정력 본인이 끌고 가야죠. 네, 그래서 그게 또 자신감 결정까지 못 해버리면 다른 플레이가 다 꼬인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아스날 경기 적어도 이제 올해 정도까지는 하베르츠가 중심이 돼서 아스날 경기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나온다면 계속. 그래서 나온다면. 네. 이 왼쪽에서 뭔가 마르티넬리하고의 호흡도 그렇고 뭔가 아쉬워요.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약간 왼쪽이 정적이 되는 느낌? 물론 하베르츠는 이곳저곳 뛰어다니지만 같이 시너지를 맞추면서 위치 변화가 발생해야 되고 자카가 뒤로 내려오면 진첸코가 올라가고 뭐 마르티넬리가 안쪽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그런 합이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는 결정력 이상으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적 시장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첼시가 이제 마이너스 1억 9,700만 유로로 압도적 1등이고 2위가 아스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억 6,700만 유로인데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 많이 아니에요? 썼다는 얘기. 수익을 많이 투자했죠. 못 남겼죠. 근데 네. 그 뜻은 한 명을 더 팔았으면 아까 말했던 페페 같은 선수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고 팔았으면 이 그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아니야. 네. 페페는 아예 안 팔리나? 팔아도 내가 봤을 때 한 60억? 60억? 네. 그럼 여기 지금 표에도 안 들어갈 수준. 60억도 아깝습니다. 네, 이거는 60억이면 네. 사실 여기 안 나온 선수 중에 또 한 명이 얘는 세드릭 수아레스. 페페는 제가 그때 스카우팅했을 때 어떤 유형이었냐면 승부차기 때 한번 써야 돼요, 그냥. 왼발 하나.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승부차기로 그냥 페널티킥 그 전문가로. 왜냐면 페널티킥 나왔을 때 쓰면은 그거 되잖아요. 또 남은 시간 20분, 30분 써야 되잖아요. 페널티킥 그쵸, 나오고 그쵸, 나서. 그쵸. 네, 그냥 승부차기로. 네. 그 선수를 어떻게 100억 주고 삽니까? 야, 만약에 네. 정말 60억이면 아마 세드릭 수아레스보다도 이 종류가 낫지 않을까. 예상 이 종류가. 네. 이 말도 안 되는 선수죠. 좀 골칫덩이들이 있죠. 스미스로우도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아직 어리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구석을 비집고 들어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뭐
팀은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네. 일단은 여름 이적 다음 겨울 이적 시장 때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지 수비 쪽에 조금 뭐 부상자도 있고 해가지고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일단 뭐 아르테타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좀 영입 문제는 오히려 좀 하베르츠의 독박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안은. 그렇죠.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무대에 또 하베르츠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